네, 증시가 상당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뭐, 지금 뭐 표를 보다시피 상당히 안 좋은데요. 엔비디아가 뭐 장 후까지 합치면은 마이너스 6.4% 하라 그랬고, 이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마이너스 2% 넘게 마삼루를 넘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뒤늦게 갑자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FSD 연기 뉴스가 나왔어요. 8월이 아니다. 10월로 미뤄졌다. 근데 이게 뭐 루머다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해명을 안 하면서 주가가 결국은 쭉 밀리게 됐거든요. 결국 마이너스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주식들도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은 빅테크들 AI 반도체 위주로 쭉 하락을 했고 소형주들은 많이 올랐어요. 이제 뭐 어제 CPI 나오자마자 CPI에 바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주식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주 소형주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바이오 테크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주가는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향후에 이제 보일 수 있는 게 소형주라던가 금리 인하 수혜주들, 작은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빅테크는 대체 왜 조정을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 하도 의심이 가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 두세 개 정도로 지금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디데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팔기로 다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모두가 예상했던 타이밍은 최소한 오늘은 아닐 것이다 생각했었겠죠. 이제 2분기 실적이 7월 8월에 나오고 2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디데이를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가서 대선 정도 끝나고 나서 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대선 결과가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바이든을 뭐 사퇴하니 안 하니 뭐 교체를 하니 안 하니 하는데 지금 타이밍에서 교체하기도 굉장히 빠듯한 타이밍이고 만약에 지금 타이밍에 못 잡으면은 이제 바이든으로 교체하는 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지금 바이든이 뭐 계속 보여주는 행동을 봤을 때는 트럼프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되고 나면은 뭐 증시에 어떤 것들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나쁠 수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조정을 땡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의심이 들었냐면 어제 CPI가 나오자마자 러셀 지수는 그냥 폭등하고 뭐 나머지들 다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 중에 하나가 테슬라였었거든요. 테슬라 주가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빅테크들이 떨어지더라도 테슬라가 살아있으니까 이 투심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투심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장 열리고 한 2시간 뒤인가 테슬라가 플러스 1.5인가 2%까지 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빵 때려버립니다. FSD가 8월이 아니라 10월로 연기된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해명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악재를 본인들이 하락하고 싶은 타이밍에 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테슬라 투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아래로 막 내려가죠. 마이너스 2%까지 나스닥을 밀어버리는데 아마 본인들이 원하는 파생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뭐 아니면 옵션이라던가 어떤 그렇게 생각되는 게 1번이었고 아니면 이 월가에서도 서로 눈치 게임이 있잖아요. 이제 오르긴 올랐는데 언제 팔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하는데 먼저 팔아도 바보가 되고 늦게 팔아도 바보가 되는 지금 딱 그런 시장입니다. 먼저 팔면은 배 아파서 안 되고 늦게 팔면은 손해봐서 안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처음 판다고 할 때 그때 나도 눈치껏 팔아야 된다. 그냥 마진콜 같이 터진 거죠. 지금 왜 하락하는 거야 하니까 뭐 어디에서 뭐 골드만서치에서 팔았대.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매도 이러면서 주문이 막 나와서 우르르 밀었다. 아니면은 뭐 이제 프로그램 매도라던가 AI가 ETF도 커지고 하면서 과거와 다르게 살 때는 갑자기 쫙 따라서 사고 팔 때는 우르르 파는 굉장히 냄비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왔었던 그 블랙 먼데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음. 그때 뭐 블랙 먼데이도 그랬었던 거고 경제 대공황 때도 그러면은 이제 뭐 나중에 추후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냥 파니까 떨어졌다. 떨어지니까 또 팔고 떨어지니까 또 팔면서 악순환에 걸렸다.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CPI는 잘 나왔어요.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게 좀 발작 버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다시피 소비자 물가가 0.1, 0.1씩 낮게 나오는 거를 그동안 되게 호재라 생각하고 주가가 올랐었는데, 첫 번째로 파월이 이틀 동안 발언을 하면서 주가를 선반영시켜놨죠. 밀어 올려놨죠. 그러니까 CPI가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가 난다라는 거는 기업에는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주식 그 영상 찍을 때 뭐 강의 가서도 그렇고 여기서 듣고, 어제 제가 부자TV 출연해서도 그렇고 말이 뭐냐면, 침체가 대체 왜 이게 좋은 신호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침체가 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침체가 나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나중에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호재인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아니죠.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졌다라는 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소비 구매력이 떨어져서 이제 물가가 잡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돼요. 지금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벌어졌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3% 나왔죠. 저번에 뭐 초창기 때는 뭐 8%, 3%, 3% 이렇게 된다면은 이 물가도 복리로 계속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복리로 지금 3년째 올라갔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 GDP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GDP가 지금 그렇게 안 나와요. 2%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물가는 3%를 찍고 GDP가 뭐 1.5 이렇게 찍고 있다는 건 뭐냐면, 물가 상승분보다 덜 팔리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CPI가 3% 정도가 나온다면은 GDP도 뭐 2.5, 3 정도 나와줘야 물가만큼은 그래도 제품의 수량이 그대로 팔리고 있구나가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물가 대비 GDP가 떨어졌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판매 수량은 줄고 있다라는 거죠. 침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뭐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PI에서 보면은 이제 하락한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시 보면은 9시 반에 CPI 총괄 데이터만 보고 나서는 주가가 빡 올랐다가 세무내역이 나오고 나면 그걸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어라 이거 뭐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 이번에 좀 많이 올랐던 것들이 자동차 19.5%, 교통 9.4%, 병원 서비스 6.9%, 뭐 자동차 6%, 전기 6%뭐 이런 식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잡히지만 임대료가 잡히는 구간에서 상품이 다시 좀 들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하반기에 상품 인플레가 다시 튈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나중에 오고, 주택이나 이런 서비스 인플레가 먼저 잡혀주면서 CPI가 낮게 내려가고 금리 인하한 다음에 그 다음에 CPI가 뜨면은 에라 모르겠다, 뭐 이제 그때서 문제를 좀 뒤로 이연시키려 했던 것들이 이게 벌써 뜨는 거야? 상품 인플레가 벌써 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약간의 좀 리스크가 온 게 아닌가라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유가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다음 달부터는 유가도 좀 오른 것들이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 CPI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3.1 요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세부 내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 세 번째는 파월의 도박설인데, 이게 뭐 진짜 파월이 진짜 도박하러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파월이 물가와 금리를 가지고 본인이 베팅을 걸으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그저께랑 어제. 그러면서 제가 파월의 발언을 이틀 연속 보니까 굉장한 도박을 걸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맞추면은 파월은 영웅이 되는 거고, 틀리면은 연준 역사상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제 이거는 제가 주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영향을 줄 리도 없겠지만, 예, 아무튼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를 보면서 참 주식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첫 하락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락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제 고민은 이건 거죠. 이제 꺾인 건가? 지수가 꺾여 나가는 건가? 하락장으로 다시 내려오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오늘 하루 다른 이벤트로 그냥 이슈로 조정이 된 거고 다시 상승장의 추세로 쭉 갈 건가? 이거를 빠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오늘 뭐 급락해서 뭐 얼마 잃었어, 얼마 잃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 바싹 차리고 오늘도 내릴 거냐? 그리고 대체 왜 내리는 거냐? 그러면 다음 주도 내릴 거냐? 이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추후에 좀 영상을 더 찍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럼 아침에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